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공남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능력시험 2 읽기 영역을 공부하겠습니다. 읽기 영역은 모두 50문제이고 7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조금 길지요? 읽을 내용이 많고 시간이 길어서 읽기 영역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문제 유형을 잘 익히고 요령을 공부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휘 문법 영역이 없어지면서 읽기를 통해서 어휘 문법 능력을 측정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그런 문제입니다. 1번과 2번은 문맥에 알맞은 문법을 고르는 문제이고 3번과 4번은 같은 의미의 문법 표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5번에서 8번까지에서는 읽고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지문으로는 광고문이나 안내문이 주어집니다. 9번부터 12번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해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표, 담화, 그래프가 지문으로 나옵니다. 13번부터 15번까지는 글의 맥락을 파악하여서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16번에서 18번과 28번에서 31번까지는 글을 읽고 맥락을 이해하여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25번부터 27번까지에서는 신문 기사의 머리글을 읽고 제목을 이해하여 푸는 문제입니다. 32번부터 34번까지는 담화를 읽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여 푸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35번부터 38번까지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주제를 고르는 문제이고 39번부터 41번까지 문맥을 이해하여 알맞은 곳에 문장을 넣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도 태도나 심정을 파악하는 문제,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형들이 문제로 나옵니다. 앞부분에 있는 문제는 지문 한 개에 한 문제가 나오지만 뒷부분에는 지문 한 개에 문제가 2개 또는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문을 더 꼼꼼하게 읽어야겠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문맥에 알맞은 문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차량 10부제가 괄호 지금보다는 매연을 줄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차량 10부제가 무엇인지 아나요? 차량 10부제는 차 번호의 마지막 숫자와 날짜의 마지막 숫자가 같은 날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에 차가 조금 줄어들겠지요? 괄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차량 10부제가 시행되어 그렇다면 매연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와야 해요.
앞에 있는 내용이 조건이 되어서 이것이 된다면 뒤에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문법이 와야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은다면야, 니은다면야, 이것이 앞에 것이 조건이 되어서 이것이 된다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진 문법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문법들은 모두 중급 또는 고급에서 필요한 문법들입니다. 읽기 영역에서 이 문법들을 다 다룰 수 없으니 교재에 나와 있는 문법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도록 하세요. 다음 유형입니다. 다음 유형은 같은 의미의 표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주 쓰지 않던 새로운 색을 사용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이제 사용하고 싶어요, 사용할 거예요, 이런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네, 사용하려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할 것이다, 의도, 욕망 비슷한 뜻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예항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용할 만합니다.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것 가능해요. 이런 뜻입니다. 4번은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안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것밖에 쓸 수 없어요. 이런 뜻이지요. 네. 1번부터 4번까지의 문법 영역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문법 내용들을 잘 공부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유형을 한번 볼까요? 다음 유형은 읽고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광고문이나 안내문이 지문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를 잘 이해해서 어떤 내용인지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네, 지켜야 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조심해야 할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이런 것을 주의사항이라고 합니다. 보관 방법은 어떻게 두는지에 대한 방법이지요. 먹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식사 규칙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지요. 다음 유형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글을 읽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지문이 있는데 먼저 표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 또는 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내 손 안에 피어나는 꽃송이 나만의 생활 꽃꽂이를 시작하세요. 강좌, 생활 꽃꽂이 강습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언제? 매주 목요일 13시 30분, 오후 1시 30분이지요. 장소가 나와 있고요. 수강료, 배우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1개월 한 달에 10만 원이네요. 네, 이것은 무슨 글인가요? 강좌 수강생
수강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지요. 네, 강좌 안내, 수업을 안내하는 그런 글입니다. 정답은 2번이지요. 표에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예항과 비교해 봐야 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도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빠뜨리면 안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담화 안내문입니다. 여기에서는 행사를 안내하는 글이 많이 나옵니다. 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평 나비 대축제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한평 천수변 공원에서 열린다. 여러분, 선생님처럼 중요한 단어에 표시를 해가면서 읽으면 나중에 답을 고를 때 조금 더 쉬워요. 여러분은 밑줄을 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행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전시문화 체험 행사가 있고요. 입장권은 어른 7,000원, 청소년 군인 5,000원, 노인 어린이 3,000원, 그리고 단체는 1,000원 할인, 1,000원 깎아주네요. 입장권을 구입하면 쿠폰을 줘요. 쿠폰은 현장에서 이 축제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대요. 현금처럼 쓸 수 있고요. 사전 예매, 사전이 뭔가요? 미리 예매하는 것, 미리 표를 사면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3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미리 표를 사면요, 할인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럼 예항과 하나하나 비교해 볼까요? 네. 표를 구매하면 축제 기간 내내 관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알 수 없지요. 그리고 표를 구매한 단체 관람객은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까? 모두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권을 구입하면 쿠폰을 주죠. 그 다음에 표를 구매하고 받은 쿠폰은 다음 축제 때 사용할 수 있다? 글에 나와 있지 않지요. 표는 축제 기간 전에 미리 살 수 있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리 살 수 있어요. 사전 예매 할인도 있었어요. 10%. 답은 4번입니다. 네, 그 다음은 그래프 문제입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항과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환율의 변동단위라고 나와 있고요. 갑국과 을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달라지고 있지요. 문제를 보면서, 예항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2005년에 갑국과 을국의 환율 차이가 가장 크다. 볼까요? 2005년에 환율 차이 가장 커요? 가장 작지요? 아니에요. 2005년 이후 갑굴과 을국의 차이는 비슷해지고 있다. 2005년 이후 비슷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차이가 커지고 있죠. 네, 이번도 아니고요. 2005년 이후 갑국의 환율은 증가했고 을국의 환율도 증가했다. 맞습니까? 2005년 이후 을국의 환율은 감소했어요. 갑국은 증가했어요. 많아졌는데 을국은 감소했죠. 그 다음 4번. 2004년까지 을국의 환율은 증가한 반면 갑국의 환율은 감소했다. 2004년까지 한번 볼게요. 2004년 여기까지. 갑국은 감소, 을국은 증가. 네, 아이고, 이게 맞죠? 을국의 환율은 증가, 갑국의 환율은 감소. 정답은
4번이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하나하나 맞는지 꼼꼼하게 살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유형을 보겠습니다. 순서를 파악하는 유형인데요. 문장이 4개 있고요. 우리가 문장을 읽고 순서에 맞게 배열을 잘 하면 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올 문장을 골라야겠지요. 네, 예항을 보면은 나, 가, 나, 가. 첫 번째 오는 문장은 나 아니면 가겠네요. 가를 볼게요. 또가 있어요. 또가 처음에 올 수 있나요? 처음에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안 되겠네요. 제일 처음에 올 문장은 나번입니다. 나번을 읽어보죠. 요즘 들어 지나친 세제 사용으로 생활하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세제를 많이 사용해서 생활하수, 생활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가 또는 라가 오는데요. 가를 보면은 또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피해가 생기기도 했다. 생활하수가 증가해서 병에 걸렸어요. 또가 있는데 뭔가 조금 어색하지요. 그럼 라를 한번 볼까요? 그 부작용으로 물고기가 기형이 되거나 떼죽음을 당했다. 그 부작용, 어떤 부작용일까요? 생활하수가 증가했어요. 이 부작용으로 생활하다가 나온 더러운 물이 많아졌어요. 그 부작용으로 물고기가 기형이 되거나 떼죽음을 당했죠. 그럼 정답은 1번이겠죠. 나라, 가를 한번 볼까요? 또 사람이 병에 걸리는 피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물고기도 피해가 생겼고 사람도 피해가 생겼어요. 그 다음 마지막 답. 이런 이유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네, 자연스럽지요?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접속사, 접속부사 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또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은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형을 볼게요. 다음 유형은 상황 맥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글을 읽고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글을 앞뒤를 잘 읽고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괄호 주변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문제를 볼게요. 괄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괄호가 있어요. 장애인이 취업 문턱을 넘는 것은 힘들고 장애인이 취업하는 것 힘들어요. 학력차별, 어떤 학교에 다녔는지 그것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요. 또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도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지만 여성의 권한, 여성의 힘은 70개국 중에 63위. 아주 낮지요. 선진국이 되려면 차별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력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 우리 사회에 뭐가 있다? 차별이 있다. 그런 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이지요.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남녀 불평등에 대한 얘기,
말고도 장애인이나 학력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말고 다른 차별 이야기도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지요. 다음 유형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이것 역시 괄호 주변에 있는 말을 잘 살펴보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영화 속 다양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는 영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인물의 내면 심리도 표현해요. 인물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기분이 어떤지도 알 수 있어요. 소리는 높낮이, 빠르기에 따라서 분위기,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면 구체적인 예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높은 소리는 불안감, 긴박감. 낮은 소리는 두려움, 장엄함. 소리가 빨라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고 반대로가 있어요. 빨라지면 긴장감이 고조돼요. 느려지면 긴장감이 점점 없어지겠지요. 그런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여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지요. 네. 긴장감 고조와 여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는 반대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아까 우리 4번 유형에서도 이런 세부 내용을 보았는데요. 4번에서는 행사에 집중을 했다면, 또는 그래프 아니면 행사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예항과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풀어봐야 합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문화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고 날씨, 온도 이런 것들이 다르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래서 음식 문화가 다르대요. 네. 요즘은 해외여행 기회가 늘고 다른 나라랑 교류가 많아지면서 낯선 문화와 음식을 만날 기회가 예전보다 많아졌다. 여러 가지 다른 문화를 만날 수 있어요. 더 많이, 옛날보다. 그리고 그 음식들 중 어떤 것은 우리 음식과 너무 달라서 놀라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음식 문화처럼 그런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도 그 나라만의 고유한 특성, 어떤 특성, 이런 기후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을 이해한다면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해외여행을 해야만 낯선 문화를 접할 수 있다고 나옵니까? 아니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 내용 없지요. 2번. 우리와 음식 문화가 매우 다르면 거부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기후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음식 문화의 차이를 불러왔다. 네. 음식 문화 달라요? 왜? 기후, 생활 습관 때문에. 정답 3번이지요. 음식 문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렇게 예항과 지문을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이해하기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예항을 고르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싸게 더 싸게 과소비 거품 사라진다. 과소비 뭐예요? 소비 돈을 많이 쓰는 것. 과소비라고 하죠. 거품. 여러분 손 씻을 때 거품을 만들어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여기에서 거품은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항을 한번 볼게요. 과소비 풍조가 일고 있어 알뜰 소비자들이 사라져갑니까? 사라진다 그랬는데 과소비가 없어진다 그랬는데요. 알뜰 소비자들이 더 생기겠지요. 2번 무조건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 때문에 과시형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싸게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과시, 나 이만큼 많이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피해 보는지 제목에서 알 수 없어요. 과소비 풍조가 사라지고 될 수 있으면 싸게 사려는 실속형 소비자가 늘고 있다. 네, 과소비 풍조 사라지고 있죠. 거품이 사라져요. 싸게 사려는 그런 사람들 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지요. 무조건 절약하고 안 쓰는 것보다 같은 물건을 싸게 알뜰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맞는 말이지만 이 제목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신문에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신문의 제목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유형을 볼게요. 그 다음 소설에 대한 건데요. 태도나 심정을 파악하는 문제와 소설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어요. 먼저 문제를 보면은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영감의 말투로 알맞은 것. 어떤 말투인지 찾아보는 문제예요. 밑줄을 한번 볼까요? 배우지 못한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에 이 영감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을 쏘아보고 있어요. 쏘아보는 게 뭐예요? 째려보는 거죠. 이렇게. 네, 쏘아보면서 얘기하고요. 이 말을 하고 헐떡거리면서 목이 멀게졌고 힘줄이 생겼어요. 어떨 때 이렇게 힘줄이 생깁니까? 화가 났을 때, 분개했을 때지요. 정답은 1번 분개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의, 인물들의 행동에 집중을 해서 읽으면 됩니다. 네, 영감이 들어와서 형제들의 말다툼을 보고 화를 내고 있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째려보면서 화를 냈지요. 그리고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서 한숨 돌리고 다시 목청을 돋아요. 다시 화를 내요. 계속 화를 내고 있지요. 그러면 화해를 가로막고 있지 않고요. 잘못을 매우 꾸짖고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시 목청을 돋우고 있으니까 형제의 싸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은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설명문을 읽고 우리가 이 글을 왜 썼는지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이 설명문은 보통 비교하기 위해서 아니면 설명하려고, 소개하려고, 알게 해주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목적들이 있는지 먼저 알고 나서 문제를 보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에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학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동물들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동물들 희생 당연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되는 이야기 나오겠네요. 이런 희생으로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이 다 나와 있지요. 그러면 목적을 한번 볼까요? 네, 동물 실험 의미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건 아니고 부정적 측면 이것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긍정적 측면 이것만 나와 있습니까? 나쁜 것만 나와 있지 않고 좋은 것만 나와 있지도 않고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여러 의견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좋게 보는 사람들과 나쁘게 보는 사람들 다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지요. 네. 그 다음은 주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야기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고르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지가 위험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래요. 긍정적인 기능이 있대요.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 사고의 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고요. 생각하는 폭을 넓힐 수 있고요. 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의 어떤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점,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정답은 이 글의 주제는 이미지의 긍정적인 기능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인데요. 순서를 파악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 글은 보기의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고르는 문제예요. 먼저 보기를 파악한 다음에 글을 읽는 것이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볼까요? 즉, 인간미가 때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인간미가 뭔가 장애물, 걸림돌이 될 수가 있대요. 글을 한번 볼게요. 어디 들어가면 좋을지. 야구는 경쟁이고 싸움이다. 인간미에 대한 내용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죠. 이런 야구의 라커룸은 전쟁을 앞둔 선수들이 쉬면서 경기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계속 경쟁,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뒤를 한번 봅시다. 동양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상대방의 라커룸에서 장난을 치며 상대방 선수들과 왁자지껄 활발한 교류를 한다. 경쟁이고 싸움인데 교류를 한대요. 그런데 교류를 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선수들의 경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기에 패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교류 때문에 경기에서 질 수도 있대요. 즉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인간미가 서로 교류를 해서 인간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경기에는 장애물,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리을에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웠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글을 많이 읽으면 글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평소에 틈틈이 연습을 해서 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